3학년 1학기 2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 페이지 29페이지부터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소 반응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지, 그지?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은 모든 반응에서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다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 발생 반응에서도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고, 물리 변화에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고,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 같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항상 질량 보존의 법칙은 반응 전후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앙금 생성되는 반응에서도 질량은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2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보존이 되는 까닭은 자 항상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좀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수용액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인데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만나면 질산은에 있는 은이온과 염화나트륨에 있는 염화은이 만나서 염화은이라는 흰색의 앙금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의 경우에는 열린 공간이나 닫힌 공간이나 똑같이 질량 보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흰색 앙금인 질산나트륨이 생성된다. 아니지, 앙금은 염화은. 틀렸고, 반응 후 질량은 보존된다. 틀렸고, 반응 후 원자 종류 개수 안 변한다고 그랬지? 반응 후 항상 화학 반응은 뭐의 배열이 변합니까? 원자 배열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반응 전후를 비교하여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탄산나트륨 수용액 자 25g과 염화칼슘 수용액 25g이 생성되었는데 앙금 자 우선은 만들어지는 물질을 할 때 두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세요. 양이온, 음이온. 그리고 가까운 것끼리 붙이고 먼 것끼리 붙여서 이름을 그대로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탄산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앙금 이름과 혼합용액 전체 질량을 옳게 짝지은 것은 탄산칼슘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25 더하기 25는 50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 문제.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는데 학생들이 이런 문제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 두 물질이 반응할 때 뭐가 생기는지를 잘 모르지, 그지? 그래서 이 탄산칼슘 같은 말로 조개 껍질도 되고 분필도 되고 석회암도 되고 염산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기체 정도 이름은 꼭 외워주시고요. 자, 가에서 반응 전, 나는 반응 후 섞였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는 기체가 발생했는데 뚜껑을 열면 질량이 보존이 돼, 안 돼? 안 돼, 그지? 마이너스 CO2의 질량만큼 질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가나가 똑같고 가나는 다보다 큰 4번이 정답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맞지, 그지? 다에서 발생하는 기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한다. 그렇지? 열린 공간에서는 기체가 발생하면 질량은 감소합니다. 이 실험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은 해. 근데 열린 공간에서는, 그렇지?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질량 보존 법칙 자체는 성립을 합니다. 정답은 2번. 자, 7번 문제. 아이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인데요. 잘 보십시오. 자, 여기에 강철이 있어. 철을 지금 가열을 하면 공기 중에 뭐하고 결합합니까? 산소하고 결합하여서 산화철이라는 놈이 생겨, 그지? 이때 이 산화철은 원래 철보다 결합한 산소의 질량만큼 질량이 어떻게 돼? 커져, 알겠니? 질량이 증가합니다. 이 열린 공간에서는.
만약에 이 실험을 밀폐된 공간에서 했을 때는 질량이 보존되지만 열린 공간에서는 이 가열된 부분에 누가 달라붙니? 자, 산소가 이렇게 달라붙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쪽이 질량이 증가하니까 이놈은 어떻게 된다? 저울은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강철솜을 가열하면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산화 처리된다. 이산화탄소와 결합이 아니고 산소와 결합하여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연소 후에는 수평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운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지? 그 다음에 연소 막대 저울은 오른쪽 B쪽으로 기운다. 3번 맞고, 그 다음에 연소 후에 B의 성질은 A와 달라진다. 무조건 연소 반응, 뭐 기체 발생 반응, 앙금 생성 반응, 뭐 색깔, 냄새, 맛 변하는 거는 다 화학 변화야.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연소 A와 B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항상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8번. 그림은 밀폐 용기 안에서 나무의 연소 반응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무의 연소 반응, 타는 거는 무조건 화학 변화라고 얘기했지, 그지? 맞고요. 나무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연소 전후에 물질의 총 질량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같습니다. 또 밀폐 용기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연소 전후에 산소의 원자 개수는 같다. 질량 보존의 법칙.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열린 공간이잖아, 그지? 열린 공간에서는 여기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된다? 쉥 하고 날아가잖아, 그지? 그럼 질량은 같다가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자, 9번. 열린 용기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체가 발생되는 반응은 반응 후에 기체가 날아가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기체가 발생되는 반응을 찾으면 되는데, 마그네슘을 태우면, 얘들아 이거 조심해야 돼. 마그네슘하고 아까 철하고 비슷합니다. 산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친구가 생기면서 질량은 얘는 증가다. 알겠지? 증가. 강철섬을 가열한다. 얘도 어떻게 됩니까? 증가. 종이에 불을 붙이면 이산화탄소가 생겨서 기체가 발생되면 날아가잖아. 감소지, 그지? 자,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 어떤 기체가 생긴다고 그랬지? 수소기체 발생.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 하면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위쪽으로 하면 기체고 아래쪽으로 하면 앙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기체가 발생되는 반응은 3번과 4번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질량비인데, 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이 된다. 이런 내용이지, 그지?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항상 물리 변화에서는 성립이 안 돼. 화학 변화에서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그네슘 연소시킨다. 맞고, 설탕을 물에 녹여 설탕물을 만든다. 이거 물리 변화잖아, 그지? 물리 변화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된다. 그 다음에 수소와 질소를 이용하여 암모니아를 합성한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구리를 가열하여 산화구리를 만든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1번. 오른쪽 그림은 암모니아 분자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이렇게 돼 있네. 자, 요 질량비 어떻게 합니까? 자, 질소가 지금 총 몇 개가 있습니까? 1개가 있잖아, 그치? 질소 하나당 질량이 얼마야? 14인데 몇 개? 1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14고. 그 다음에 수소는 하나당 질량이 1인데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어, 그지? 그러면 3. 전체 더하게 되면 17이고, 일단은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니까 14대 3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2번.
이 12번 문제도 조심해야 될 게, 자,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같더라도 개수가 다르잖아. 결합하는 개수의 비가. 그럼 다른 물질입니다. 자, 물과 과산화수소 분자식으로 써보면 H2O, 과산화수소는 H2O2.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옳은 것은, 자, 물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비는, 자, 산소 원자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가 있고, 그지? 이게 산소 원자고, 수소 원자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대1 정답이고,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과산화수소는 H2O2야, 그지? 그러면 수소의 경우에는 1짜리가 두 개가 있는 거고, 마치 산소는 16짜리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비율을 하면 1대 16이 되겠지, 그지? 자, 니은 지문도 맞고요. 물과 과산화수소는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으므로 같은 물질이다? 아니지. 이 원소의 개수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 물과 과산화수소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사실 이런 속도 정도로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너무 느리다는 얘기는 아직 개념이 조금 불안정하다는 얘기니까 개념을 조금 더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볼트너트의 이 화합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볼트 한 개와 너트 두 개가 만나서 이런 화합물 한 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은 볼트 하나, 너트 두 개. 그 다음에 BN2, 볼트 하나, 너트 두 개, 이 덩어리가 하나가 생성되는 이런 모양이지.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쓴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거, 여기에 볼트 하나에다 너트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1대2 맞고요. 자, 요거 질량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질량비는 어떻게 계산하니? 볼트 한 개당 질량이 5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볼트 하나가 있으니까 1대 너트 하나의 질량은 얼마니? 2g인데 총 몇 개? 2개. 그러면 5대 얼마가 되니? 4가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5대2 잘못된 말이고 5대4라고 고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반응을 통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반응 전의 물질의 총 질량과, 그지? 요놈의 총 질량과 생성물 요놈의 총 질량은 어떻다? 똑같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의 내용은 뭐야? 일정 성분비 법칙은 반응할 때 볼트와 너트는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을 하잖아. 얼마야? 5대4로 결합을 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이 비율도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고, 자, 14번 또 계산 문제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좀 힘들어하지, 그지?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볼트 15개와 너트 20개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은 화합물을 만들 때 어떤 화합물입니까? BN2라는 화합물을 만들잖아, 그지? 근데 지금 자, 볼트와 너트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 BN2라는 놈을 만들 때, 그지? 요놈 지금 반응하기 전에 몇 개가 있었습니까? 15개, 20개야, 그지? 근데 우리가 반응하는 비율은 1대2의 비율로 반응하잖아, 그지? 아, 비율을 잘 보세요. 얘가 1대2의 비율로 반응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얘가 다 반응을 하면 이 비율이 얘가 30개가 있어야 돼. 그럼 누가 다 반응을 했다는 얘기야? 얘가 다 반응을 해야 되지, 그지? 그러면 얘가 20개가 다 쓰이면, 그치? 20개가 쓰이면, 자, 요거 한 번만 지울게요. 자, 이 아이가 20개가 있었는데, 20개가 빼기는 다 쓰였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의 절반이니까 10개가 쓰이고, 그 다음에
BM2라는 이 덩어리는 얘 1대2대 1이야. 그지? 그러면 얘는 일단은 10덩어리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남는 게 얘가 5개가 남고 얘는 하나도 없고 이 덩어리도 10덩어리가 생기는 거지. 그지? 이게 BN2 10덩어리. 자, 그러면 결합하지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는 10개에다가 남는 거 뭐가 남았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 아이고 이어지지가 않지만 여기 15에서 10 빼면 몇 개가 남습니까? 5개가 남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자, 요런 유형 문제들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니까 천천히 아니면 볼트 15개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너트가 이거잖아. 그지? 이거 20개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하나당 2개씩 끼워 맞춰서 몇 덩어리가 나오고 이게 몇 개가 남는지 보셔도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표는 물의 생성 반응에서 자, 질량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질량 관계. 자, 그러면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는 반응한 양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지. 반응한 양이 얼마인지. 자, 여기는 일단은 값이 다 있는 부분이 여기네. 여기를 보면 되잖아. 그지? 값이 비어있는 게 없지. 그지? 근데 여기에는 지금 수소가 2g이 남았대. 그러면 여기서 2를 빼주면 얼마가 되니? 14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14가 실제로 반응한 산소의 양이야. 그지? 누가? 수소가 얼만큼 반응할 때? 4가 반응할 때 지금 수소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쌤이 잘못 봤네. 여기에서 쌤이 산소를 지금 표시해 놨잖아. 그지? 자, 여기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요 내용은 지금 수소가 2만큼 남았잖아. 그지? 근데 4가 있었는데 2가 남았으니까 실제로 반응한 건 없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할게. 그지? 그러면 얘 산소는 다 반응했으니까 마이너스 16이야. 그지? 그럼 이 비율을 보는 겁니다. 비율 2대 16이니까 반응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입니까? 1대 8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빈칸을 한번 메꿔볼게요. 나머지 빈칸을 자 메꿔봅니다. 지금 뭘 메꾸냐? 여기에 지금 수소가 3이 남았대. 남았으니까 실제로 반응한 양은 3만큼 반응했잖아. 그지? 근데 비율이 1대 8이잖아. 그지? 그러면 3, 8에 24. 그러면 산소가 24만큼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여기 반응하는 비가 1대 8이야. 그지? 1대 8.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반응하고 얘가 2, 8에 16이니까 16 반응하잖아. 그지? 그럼 20에서 16이 반응했으니까 남는 건 얼마야? 4가 남잖아. 여기는 산소가 4g이 남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기억은 24. 니은은 산소 4g.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 이런 문제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서술형 문제에도 나올 수 있겠지. 그지? 조금 너무 빠르다고 느끼는 학생은 0.8배속 아니면 끊어서 설명 듣고 이해되는지 보고 잘 이해 안 되면 2번, 3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0.8g이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질량비는 산소의 최소 질량비는 자 이런 건 이렇게 씁시다. 수소 대 산소는 뭐가 나오니? 수증기가 만들어지잖아. 또는 물 만들어지면 질량비야 1대 8대 9야. 자, 그럼 여기에서 대상은 누구니? 수소가 나와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산소 물어봤잖아. 그지? 맞습니까? 수소, 산소 1대 8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가 0.8이야. 그지? 몇 배? 8이 8배니까
8에 64니까 6.4g의 산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명쾌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 문제부터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네개 도가니에 구리가루를 4, 8, 12, 16 구리가루를 넣네. 구리. 그랬더니 얘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산화구리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그지? 이때 지금 여기에서 구리가 4g 반응할 때 산화구리가 5가 생겼잖아. 그지? 그러면 질량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4에다가 산소가 얼만큼 붙었다는 얘기야? 산소가 1이 붙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구리 플러스 산소에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때 이때 질량비가 4대 1대 5라는 이런 질량비가 성립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반응하는 지금 누구하고 누구를 물어봤어? 구리하고 산소를 물어봤잖아. 그지? 구리하고 산소. 몇 대 몇입니까? 4대 1이 됩니다. 4대 1. 그럼 틀렸네. 자, 산화구리 10g에는 자, 만약에 얘가 10이 됐어. 그지? 그러면 10이 되려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8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산소는 몇 그램? 8g이 아니고 산소는 2g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고쳐야 되지. 틀렸네요. 자, 구리의 질량이 증가하면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도 당연히 어떻게 돼? 증가하지. 반응하는 양이 많으니까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야.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무조건 질량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고 그랬지. 그지? 구리의 질량이 증가하면 생성되는 아까 구리가 4g이 반응할 때 생성된 산화구리가 5였지. 구리가 8g이 반응하면 그렇지. 어떻게 돼? 10. 2배가 증가하잖아. 그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표시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 아이도 또 나오네. 4대 1대 5. 그렇죠? 그러면 자, 처음 하시는 친구들은 저거 구리 더하기 산소는 무슨 구리? 산화구리. 몇 대 몇 대면 4대 1대 5 이렇게 적어놓고 그지? 자, 산화구리가 25가 생성돼야 돼. 그럼 여기다 25를 적어. 그러면 이 배수 관계는 똑같아. 몇 배? 5배. 그럼 산소도 5배인 5g이 필요한 거고 얘 구리도 5배인 20g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간단하지? 배수 관계를 이용하면 편해요. 배수 관계. 그러면 구리와 산소 순서대로 20, 50.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 실험에서 구리의 질량을 증가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항상 결합하는 비잖아. 그지? 그지? 결합하는 비.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정 성분 비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표는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될 때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는 얼마입니까? 이거는 일단은 자, 마그네슘을 계속 늘려나갈 때 산소도 계속 할 때 그지?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 자, 좀 숫자를 보기 편한 부분이 여기네.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자, 마그네슘 더하기 산소는 산화 마그네슘이 생기잖아. 맞지? 이때 질량비가 3대 2야. 그러면 반응 전 후에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3 더하기 2는 얼마가 나오니? 5. 그럼 이런 3대 2대 5의 비율이 성립되는데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는 3대 2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 똑같아. 산화 마그네슘을 몇 g을 넣고 싶어? 30을 넣고 싶어. 그지?
그럼 이 비율이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지? 5, 6에 30, 6배. 그럼 반응하는 산소의 양도 6배. 2, 6, 12. 반응하는 마그네슘도 양도 6배. 3, 6, 얼마? 18. 그러면 마그네슘의 질량을 물어봤잖아요. 마그네슘의 질량 누구니? 얘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은 부피비야. 알겠지? 기체들 사이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경우는 기체들의 반응이지. 질소 더하기 수소 암모니아 기체 반응 맞고, 수소 염소 염화수소 맞고, 탄소가 고체야.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마그네슘도 고체야. 안 돼. 염화나트륨 질산은 다 고체가 되겠지. 그지? 안 돼. 그래서 정답은 1번과 2번이야. 기체 반응의 법칙은 부피비입니다. 반응하는 부피비. 자,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자, 이거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이 여기를 가지고 보면 돼. 수소 더하기 산소는 수증기인데 질량비하고 부피비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반응이 완결되는 지점, 남은 기체의 종류가 하나도 없는 여기가 완전히 반응을 다 했을 때 아니야. 그치? 몇 대 몇이야? 20대 10? 20이야. 몇 대 몇입니까? 2대 1대 2의 부피비가 성립이 되잖아. 그치? 이게 뭡니까?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도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 아까처럼 이 비율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랬잖아. 그치?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2대 1대 2. 아이고. 2대 1대 2야. 2대 1대 2면 여기에 수소가 50이 있어. 그지? 50. 여기는 20이야. 그러면 50이 다 절반은 25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다 반응한 거지. 그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생성되는 거는 2니까 플러스 40. 그럼 여기에서는 얼만큼이 반응한다는 얘기야? 40 반응하고 20 반응해서 40이 생성되는 양이지. 그치? 그럼 남는 놈은 누가 남습니까? 수소가 얼만큼 남는 거야? 10이 남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도 2대 1로 반응하면 80이 다 반응하면 얘는 40이 반응하잖아. 그치? 그러면 남는 건 산소 10이고 생성되는 건 2대 1대 2니까 그대로 얘가 얼마가 생성됩니까? 80이 생성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기역에서 남는 기체의 종류는 수소입니다. 맞고요. 기역에서 남는 기체는 수소 10이고 비프리는 10이고 그지? 니은에서 생성되는 거 얼마였어? 80이다. 맞고. 실험 2에서 지금 누가 남아있어? 수소가 남아있으니까 반응시키려면 산소를 더 넣어줘야 되겠지. 그지? 수소를 넣지 말고 산소를 넣어주게 되면. 그래서 4번이 틀렸네. 자, 1, 2, 3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비는 같습니다.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비는 얼마의 비야? 2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하지. 그지? 자,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무조건 부피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박스가 나오잖아요. 그지? 그러면 부피라고 생각해. 2부피. 얘는 1부피. 생성되는 게 2부피. 두 박스잖아. 그지? 2대 1대 2.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무조건 성립이 된다고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각 기체 1부피에 포함된 분자의 개수는 같다. 한 박스 안에 들어있는 입자가 지금 한 덩어리씩만 들어있잖아. 덩어리. 분자 개수는 같다. 그래서 항상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부피가 같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 수는 같습니다. 물론 온도와 압력이 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자, 1대 8의 부피비가 아니야. 부피비는 2대 1이고 이거 바르게 고치려면 질량비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지?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수증기의 분자 수비는 2대 1대 2. 여기에서 뭐 개수비 이꼴 부피비 이꼴
분자 수비. 그래서 기체들 사이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앞에 써주는 숫자 있지. 개수비나 부피비나 분자 수비는 똑같습니다.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반응하는 수소기체 부피와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비는 같다. 아니지, 틀렸지. 1대2의 비율로 되잖아, 그지? 그래서 반응하는 수소기체와 생성되는 수증기는 수소니까 뭐예요? 2대2 똑같네, 그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정답은 3번. 자, 다 돼갑니다. 자, 그림은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반응 전후에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 야, 전에는 분자가 질소, 수소인데 후에는 암모니아. 전혀 다르지, 그지? 틀렸고. 자, 박스가 부피비야. 그러면 이 부피비가 분자 수비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질소 분자 한 개와 1대 3대 암모니아 2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질소 분자 한 개와 수소 분자 3개가 반응을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질소 기체 20ml가 모두 반응하면, 자, 비율을 적어볼까? 1대 3대 2 이렇게 돼 있으면 질소가 얘잖아, 그지? 얘가 다 반응하면 얘 3배 늘어나잖아, 그지? 그럼 얘가 60이 반응하고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2배니까 40이 돼야 되겠지, 그지? 이 비율 1대 3대 2. 자, 그래서 생성되는 요게 암모니아를 나타내는 거니까 40ml가 생성된다. 맞는 말이지, 그지? 정답은 니은디귿. 자, 수소와 염수가 생성되어서 염화수소 기체 2ml야, 그지? 근데 지금 얘들 10과 10이 반응했는데 얘가 20이 되려면 몇 박스가 돼야 돼? 2박스가 돼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면 안 돼. 그러면 염수 하나, 수소 하나, 염수 하나, 수소 하나.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을 해야 되겠네. 자, 27번에 그림은 질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기체가 발생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쓰면 질소 플러스 2O2, 그지? 두 분자.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는 두 분자인데 NO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반응하는 비율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1대 2대 2네, 그지? 그럼 질소기체 30과 질소가 여기 있었으니까 30과 산소기체 30이 완전히 반응하여 생성될 때 봐. 1대 2 비율로 반응하는 거니까 얘가 2배 되면 얘가 60이 있어야 돼. 그러면 실제로 반응하는 양은 얘가 30이 반응할 때 얘는 절반이잖아. 그지? 15가 반응해서 생성되는 것은 30이 생기잖아. 그지? 요게 질소, 요게 EO2, 요게 ENO2 이렇게 되잖아. 그지? 반응하는 양 2대 1대 2대 2. 자, 그래서 이산화질소 기체의 부피니까 30ml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는 좀 간단히 갑시다. 탄산칼슘과 묽은염산이니까 어떤 기체가 생기는 건 좀 외우라고 그랬어. 이산화탄소. 좀 외우세요. 탄산칼슘과 묽은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근데 얘 질량 변하잖아. 또 밀폐된 공간이야, 그지? 그래서 질량은 보존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다. 왜? 반응 전후에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나올 때는 적으세요. 마그네슘 플러스 산소는 누가 만들어진다? 산화 마그네슘. 자, 질량비지. 마그네슘이 3일 때 산화 마그네슘이 얼마나 생겼어? 5가 생겼어, 그지? 5. 그럼 2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자, 산화 마그네슘 35. 몇 배? 7배. 그럼 얘도 7배가 필요해. 2, 7이 14. 얘도 7배가 필요해. 3, 7이 21. 그럼 필요한 누구를 물어봤니? 산소. 이잖아, 그지? 몇 g입니까?
14g이고요. 이거 무슨 법칙이야? 반응하는 산화마그네슘에서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가 3대 2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얘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뭐가 성립이 된다?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이 된다.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0번은 기체 반응의 법칙이지. 1대 세 박스 3대 2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화학 반응 시 질소 한 분자 플러스 수소 세 분자 해서 암모니아 두 분자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이 비율이 1대 3대 2인데, 자, 반응 전에 얘 15ml가 있었고 얘 30ml가 있었어, 그지? 그럼 반응할 때 1대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얼만큼 반응해야 돼? 얘가 누가 다 반응합니까? 여기에서는 얘가 다 30이 반응하잖아, 그지? 얘가 30이 반응하면 얘는 3분의 1배니까, 그지? 10만큼 반응하고 20이 생성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빼버리면 어떻게 돼? 15 빼기 10은 5, 0 생성되는 거 20이잖아, 그지? 그러면 남는 기체의 종류는 누가 남았습니까? 질소가 5ml가 남게 되겠네, 그지? 질소가 5ml. 됐나요? 자, 이제 실력 탄탄 두 문제 하면 끝날 것 같네, 그지? 자, 여기서 아이오디나 칼륨, 그 다음에 질산납. 그럼 여기서 어떤 앙금이 생기니? PbI2라는 노란색 앙금이 생성됩니다. 그럼 원래 아이오디나 칼륨이 있었는데 여기에 질산납을 계속 넣어주고 있어, 그지?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는 앙금이 계속 생기는 거야, 맞지? 계속 생기는데 문제는 이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얘가 어떻게 돼 있는 용액이야? 고정이 돼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질산납을 계속 늘려주는 거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계속 질산납을 넣어주는데 지금 아이오디나 칼륨 같은 경우는 고정된 양 6이 있었어, 그지? 그럼 6까지는 반응을 하는데 얘가 다 반응을 하면 질산납을 계속 넣어도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염화칼륨 수용액이 있어, 없어? 없어서 더 이상 아이오디나 납 노란색 앙금을 생성 못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어디에서? 여기에서 반응이 어떻게 됐나? 끝났다는 얘기야, 그지? 앙금 생성 반응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응하는 두 수용액의 부피비는 1대1입니다. 맞고. 그치? 1대1 반응이잖아. 그치? 왜? 반응이 끝났을 때 6. 처음에 들어갔던 양 6. 그러니까 1대1. 그 다음에 시험관 C. C는 지금 누가 남아있는 상태야? 아이오디나 칼륨이 더 많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을 더 넣어줘야 돼? 질산납을 더 넣어줘야지 앙금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에 질산납을 더하면 앙금의 높이를 더 키워야 돼. 이렇게 키우려면 지금 얘가 늘어나는 만큼 짝도 늘어나야 돼. 짝이 같이 증가해야 돼. 그지? 그러면 누구야? 아이오딘화 칼륨이라는 놈이 더 들어가야 되지. 그지? 여기서는 항상 자기 짝지는 같이 성장을 해야 돼. 그지? 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앙금 높이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까닭은 질산납이 모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아니지. 여기에서 앙금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이유는 아이오디나 칼륨이 6이잖아. 얘가 다 쓰이면 아무리 질산납 자기 짝지를 넣더라도 짝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지? 틀렸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드디어 마지막이네. 오른쪽 그림은 수소 기체와 질소 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될 때
자, 그러면 반응식을 써볼까? 수소기체와 예쁜 걸로 써볼까? 수소기체와 아이고 잘못 썼습니다. 이거 없어지는 거네. 자, 수소기체와 그 다음에 암모니아잖아, 그지? 질소기체. 그러면 질소를 먼저 써줄게요.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요. 질소 더하기 수소를 했더니 NH3 분자식은 외워야 돼, 그지? 근데 반응비가 반응 후 남은 기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반응이 끝났다는 얘기잖아. 끝. 그럼 이때 비율을 보는 거야. 질소 9, 93, 27이야. 그럼 1대 3의 비율로 생기는 건 2잖아, 그지? 자, 그러면 A점에서는 1대 3의 비율이야. 1대 3의 비율로 반응을 하는데 만약에 수소가 1대 3이니까 질소가 만약에 여기서 다 반응했다면 수소가 얼마야? 3배가 있어야 돼. 45가 있어야 돼. 근데 9밖에 없으니까 얘는 누가 다 반응을 했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수소가 다 반응을 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A에서는 수소가 틀렸고, 그지? 수소 기체가 D 지점에서는 반대니까 산소가 모두 반응하는 거니까 틀렸고. 자, 지금 요 비율을 다시 한번 예쁘게 써드릴게요.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얘기했지? 1대 3대 암모니아가 2가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B점에서는 반응 후에 질소기 6이 남는다. 그러면 지금 요 B 지점을 보면 수소가 지금 얼만큼 있었어? 18이 있었고 산소가 얼마에 있었어? 12가 있었는데 반응하는 거 빼게 해준다고 그랬지. 그러면 얼마야? 얘가 만약에 18이 다 반응하려면 3배가 돼야 돼. 아니지. 얘가 다 반응해야 되잖아. 그지? 12. 그러면 여기에서 B점 같은 경우 B점에서 수소가 18ml, 질소가 12ml. 순서도 잘못했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B 지점은 여기잖아, 그지? 질소가 12, 수소가 18. 그러면 자, 반응하는 비율이 1대 3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는 누가 다 반응합니까? 얘가 다 반응할 수 있네. 마이너스 12, 이거의 3배야. 그러면 어떻게 돼? 36이 되잖아. 그러면 얘가 다 반응했다? 안 된다. 누가 다 반응해야 됩니까? 18 반응하면 얘 얼마야? 6이 돼야지. 6, 3, 18, 1대 3이 되잖아, 그지? 남는 거 없고 얘가 6이 남잖아, 그지? 이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질소였잖아, 그지? 질소 기체 6ml가 남는다 맞고. 암모니아 기체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곳은 반응이 종결된 끝난 지점이잖아, 그지? C 지점이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그래서 O2 29, 30, 31, 32, 33까지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